내 운명을 바꾸는 한자 파자 타로 배우기 1강입니다. 오늘 배울 한자는 방패간, 사이간, 쓸개, 쓸고, 울고, 고날곤입니다. 먼저 간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이 간자는 방패간자입니다. 방패간자인데 이 간자를 우리가 앞으로 배울 때 한자 한자를 각골 문자화 시킨 한자를 그림과 연결시켜서 보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간자의 부수와 오행을 알아보고 그 다음에 간자의 키워드와 가지고 있는 의미를 또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요. 네 번째는 간자가 들어간 것을 고사성어한 것을 사자성어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요. 다섯 번째는 간자가 들어간 간자를 넣어서 해석한 해석한 거를 읽어보고요. 그 다음에 간자를 넣어서 우리가 임상으로 사용할 때를 어떻게 이 간자를 넣어서 표현하느냐 그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간자는 방패간자입니다. 방패간. 방패간은 이렇게 방패, 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방패간은 막는다 이런 의미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간자는 이 그림의 모습은 집 주변을 이렇게 나무 벽을 쌓아서 막아놓은 그런 모습을 상징하는 이런 그림입니다. 그래서 간자가 이 그림이 발전이 돼서 방패간자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그럼 이 간자는 앞에서 보시면 여기에서 보시면 이 간자는 여기 간의 모습은 한자로 현재 쓰이고 있는 한자 간은 이렇게 사용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한글에 간자를 여기다 집어 넣었습니다. 여기에 파란색, 빨강색이 있는데요. 파란색은 한글 자음 오행을 상징하는 거고요. 이 빨간색은 한자의 획수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보신다면 한자의 획수에서 이건 삼획인데요. 삼획이 해당이 되는 거는 불의 기운입니다. 그래서 빨간색이 들어간 것이고요. 여기에서 보면 이 간이기 때문에 기역의 모습이 있잖아요. 기역은 한글 자음 오행상 목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간자는 오행상 한자 오행으로는 화를 뜻하고 빨간색을 뜻하는 것이고 한글 자음 오행은 목, 파란색을 뜻하는 것입니다. 자, 이 방패간의 의미를 보시겠는데요. 끝이 두 갈래로 된 찌르고 막는 무기다, 방패다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제가 이것을 에너지적 입장이 본다 그러면 근본과 직간에 따라라 이 간자가 나오면 우리가 그렇게 본다, 에너지적인 의미로는 그렇게 해석을 해서 도입을 시켰고요. 이 간자가 생겨난 배경은 이 방패간은 방패, 창, 무기라는 뜻을 가진 글자입니다. 그래서 간자는 손에 드는 방패가 아니라 적이 성 안으로 쉽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입구를 봉쇄해 놓은 것을 말하는 건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간자 그러면 방패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주변을 막았다 이런 그림에서 출발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간자의 키워드적인 의미로는 파자는 키워드 가지고도 우리가 해석이 가능한데요. 키워드적 의미로는 이게 관역, 몸통, 근로, 본질적, 실체, 줄기, 줄기도 땅줄기, 방패, 방어하다. 근데 현재 이 방패 간자는 방어하다, 막다, 구하다, 요구하다 이런 것으로 집중되어 키워드를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간자가 들어간 사자성어를 살펴볼 텐데요. 여기에서 보면 이 간자가 무불간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무는 없을무, 아니불, 방패간, 건널섭이 합하여서 무불간섭이라는 단어가 나온 것입니다. 이 무불간섭의 뜻은
무조건 남의 일에 간섭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자성어로 본다면 간자가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 의미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간섭하더라도 좀 알아보고 또 한 발짝 뒷전에 서서 이렇게 이제 간섭을 해야지, 무조건 무턱대고 간섭하다 보면 오히려 구설이 생겨날 수 있고 오히려 그 일에 방해가 될 수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간자를 해석에 들어가면 이건 건강적인 해석인데요. 건강물에 이제 간자를 우리가 대입을 시켜보면 신장, 근육계통, 혈압, 고관절을 의미하는 거고요. 여긴 직업적인 의미입니다. 직업에 간자가 나오면 조련사, 주방장, 수사관, 운동선수, 그다음 대변인, 목수, 농부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이 간자가 애정운으로 활용이 될 때는요, 이게 방패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소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인 그런 감정 표현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간헐적인 연락, 뜨문뜨문 연락한다 뭐 이런 개념으로도 보는 것이죠. 그 다음에 간이 나오면 부부지간에는 막혀있다 뭐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부부풍파, 그다음에 자녀 근심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담을 해줄 때는 대화로 내실을 기하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간자가 금전운으로 사용이 됐을 때는 보면 일단은 간이 금전으로 사용이 된다면 방패니까 금전이 막혔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뭔가 위험이 동반되는 투자다 뭐 이렇게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간자를 임상적인 모습으로 살펴보았을 때 간자에 간자가 들어가면 어때요? 방패간이니까 막히니까 답답한 상황이다. 그 다음에 막히니까 뭐 안 보인다 이래서 안까지란을 상징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간자 옆에 이건 착할선자거든요. 착할선자. 간자 옆에 뭐가 막혀 있는데 착해진 거잖아요. 그래서 간자가 나오면 막혔던 상황이 호전이 됩니다. 뭐 이렇게 우리가 그 임상적으로는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여기 이제 간자에 각골문화 시킨 것을 그림으로 다시 한번 표현해 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사이간자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지금 보면 문과 문 사이에 나릴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 이 틈새에 뭐가 있다 뭐 이런 의미로 이거는 틈간, 사이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사이간자는 여기 보시면 문과 문 사이에 여기 이렇게 달이 있고, 예전에는 달월자도 들어가고 날일자로 들어갔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에 간 그리고 한글로 쓰여져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현재 쓰이고 있는 한자에는 사이간 이래서 문 사이에 날일이 있죠. 날일. 그래서 문 사이에 달이 아니라 태양이 있는데, 예전에는 문 사이에 태양도 있었다, 달도 있었다 뭐 이러면서 사이간이 요 태양 날일자만 가지고 날일자로 지금 현재는 쓰이고 있지만, 예전 각골문화 시킨 그 한자의 그림의 표현은 문과 문 사이에 달이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카드는 문과 문 사이에 있다. 그래서 사이간, 틈새가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주식을 했는데 잘 될 수 있을까요? 하고 물어봤으면 요게 나오면 틈새 시장을 노려라 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이간자의 부수적 오형의 의미를 보시면 이 사이간은 문자와 해일자가 결합이 된 것입니다. 문자와 해일자가 결합이 돼서 사이간이 나왔는데, 이 간자가 기역이기 때문에 이거는 오행상 목을 나타내는 거고요. 이게 지금 보면 획수가 12획이기 때문에 12획은 또 목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행상 본다면 이거는 목, 한자 오행, 그 다음에 자음 한글 자음 오행은 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간자의 뭐 특별한 의미를 보면 여기 쓰여져 있죠. 간자는 사이, 틈새라는 뜻을 가진 글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에너지적으로 따진다 그러면 분산되는 에너지다 이렇게 제가 표현해 봤습니다. 문 사이로 달이 보이는 모양으로 사이, 틈, 사이가는 문 틈으로 비치어 들어오는
햇빛을 그렸으며 또 이것이 나중에 발달돼서 지금 문과 문 사이에 월이 있는 걸 또 한가할 한 이렇게도 현재는 쓰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한은 문틈으로 스며드는 달빛으로부터 틈이라는 의미를 형상화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과 문 사이에 달월이 들어가든 문과 문 사이에 날일이 들어가든 일단은 사이간, 틈새다 뭐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키워드적 의미로 보면 뭐 인간관계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사사로운 개인 문제, 뭐 틈과 틈 사이에 뭐가 보이기도 하지만 또 달월이 들어가면 안 보이기 때문에 비밀스러운 사건 뭐 이런 것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차별, 잠깐 동안 간첩 뭐 이런 것도 해당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이거는 조심스럽게 살피고 틈과 틈 사이에 여자와 남자 사이에 또 한 사람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삼각관계 뭐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뭐 이간하다 뭐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이 간자가 들어간 사자성어를 살펴보시면 홍익인간 제가 이 사자성어를 여기다 집어넣었습니다. 홍익인간은 널브롱 더할릭 사람인 사이간자인데 이거는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한다 이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간자는 아까 그 방패간에 비해서 되게 긍정적으로 표현이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간자를 애정운적인 해석으로 우리가 살펴본다면 간자는 제가 아까 좀 전에 말했듯이 사이간이니까 틈간이니까 남자 여자 사이에 또 틈이 생긴 거니까 삼각관계, 유호, 몰래한 사랑, 비밀스럽게 뭐 이런 것들이 나중에 구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간자가 금전으로 은으로 쓰였을 때는 뭐 사이간자이기 때문에 생각했던 거 외에 뜻밖의 이익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또 우리가 금전은 직업과 연결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간하는 동료나 뭐 주변 사람들을 조심하라. 그러니까 종업원에 또 도움이 있다 뭐 여러 가지로. 그러면 이 해석은 간자 하나만 넣었을 때는 긍정 부정이 아니라 카드 3장을 놓고 우리가 3장을 통합하여서 긍정이냐 부정이냐 우리가 그것을 키워드를 찾아서 조합하여서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예파자에서는 카드 한 장을 갖고 딱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3장을 뽑아놓고 그것에 어우러져서 질문의 내용에 따라 긍정 부정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간자가 그 건강운에 비쳐 들어가시면요. 이 사이간이니까 산만한 정신이다, 뭐 두통이다, 신경 불안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간자가 직업운으로 갔으면 뭔가 누구와 누구 사이를 연결해 주는 것이니까 중매인이다, 중개인이다, 뭐 예능인이다, 파트타임, 시간제 근무하는 사람, 그 다음에 종교인이다 이렇게 그 직업적인 의미로 쓰일 수가 있습니다. 간자가 임상적인 그런 모습으로 간다면 이 사이간에 방패간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틈이 생겼으나 막혔다, 막았다 뭐 이렇게 될 수 있지만 틈이 생겼으나 막혔다 뭐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간자와 간자가 들어갔다 그러면 뭐 자꾸 틈이 계속 틈도 있는데 또 틈이 생긴 거니까 주변을 잘 살펴라 이렇게 서로 연동이 돼서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사이간자를 다시 재정비해서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는 개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개. 이 개가 한자로는 이게 말을 한다 말씀원자거든요. 말씀원자 옆에 열십이 붙여 있어. 열십이. 그러니까 1서부터 10까지 말을 하는 거예요. 말씀원. 1에서부터 10까지 말을 하고 있어서 이거는 세는 거예요. 셀개. 이렇게. 셀개. 이 개자는 여기 그림으로 표현되어 있죠. 이게 예전에 이 각골 문화에서는 이것이 일자로 내려간 것이 십자라고 읽었습니다. 그래서 십자로 표현을 했는데요. 이 십자를 1서부터 10까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고 있다. 그래서 셀개자입니다. 셀개에 여기에 보면 세다. 그래서 한글적인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이 개는
뭐 세다 뭐 이래서 현재 우리가 사용되는 것이고 제가 각골문화 시켜서 그린 그림입니다. 여기에서 부수어용으로 따지면 이 개자는 지금 획수가 몇 획수냐면 이 개자의 획수는 9획입니다. 그래서 이 9획은 수를 나타내죠.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에 그 획수적인 의미로 수를 상징하는 글자를 그 색을 집어넣었고요. 그 다음에 이 기역이기 때문에 목을 나타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부수 오행을 볼 때 여기 그 한자 오행이다, 자음 오행이다 이렇게 해서 색을 구별하면서 그 파자 이 타로를 확인하고 또 점수를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개자의 의미는 말로 묶음, 10을 헤아려 샌다 이런 모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계산하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총합적으로 헤아리며 정리하는 에너지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이 개자는 세다, 헤아리다 라는 뜻을 가진 글자인데 숫자 10을 뜻하는 십자에 말 언자가, 말씀 언자가 결합한 개자는 1에서 10까지 말로 셈한다는 뜻이에요. 쉬운 셈은 간단히 말로 계산을 할 수 있다 이런 뜻도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 사람 계산적이야 뭐 이런 사람들 보면 이제 되게 뭐 금전적인 그런 셈에 되게 강한 사람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키워드가 셀개로 쓰일 때는 계속 반복이 되지만 세다, 셈하다, 계산하다, 꾀하다, 전략을 세우다. 그 다음에 경영하다. 뭐, 이런 세 개가 들어가 있으면 회계 뭐 이런 것도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익, 투자, 실속파. 그 다음에 헤아리다, 말로 정리하다. 계획하다, 의논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고사성어, 그 개자가 들어간 고사성어는요. 10년지게 이렇게 제가 잡아보았습니다. 10년을 뭐 10배 해년의 갈지에 샌다. 10년을 생각하면서 계획을 세운다. 큰 계획을 세운다. 이렇게 말하는 건데요. 10년을 생각하면서 내가 계획을 크게 세운다. 그래서 우리 10년지게 뭔가 계획할 때 그래도 일반적인 개념으로 보면 10년은 해야 그 꼴이 나온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말하고 상통되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자가 애정운으로 해석이 될 때는 뭐 계산하고 만나니까 능력 있는 배우자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셈을 하면서 만나니까 계산적인 만남이니까 불안한 관계가 또 될 수도 있습니다. 애정적인 의미로. 그렇지만 이 개자 한자를 놓고 애정운을 보는 게 아니라 앞뒤 카드를 놓고 보기 때문에 뭐 이 사람은 이 개가 있으면서 뒤에 가출구가 있으면 정말 재산이 많은 사람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한자 한자에 대한 키워드적 의미로 이렇게 해석을 배우는 거지만 나중에는 그걸 결합해서 읽어낼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배우는 거 한자 한자에 대한 키워드를 아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따로따로 적어 놓은 것입니다. 자, 이 개자가 금전운으로 쓰일 때는 실속파죠. 개가. 그리고 목돈이 들어오고 자금 융통이 잘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건강적인 의미로 개자가 들어가면 뭐 막 세다 보니까 신경속 두통이 온다. 널 머리를 맑게 해라. 뭐 골치 아프잖아요. 막 세무를 하고 회계사들도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요. 그 다음에 걔가 직업적인 의미로 보면 은행원들 계산하잖아요. 은행원, 그 다음에 증권계통, 세일즈맨, 회계인, 경영인이다. 이렇게 또 직업적인 모습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세 개가 임상적인 의미로 본다면 이 세 개와 세 개가 만났어요. 그러니까 옆에 또 있으면 어떻게 해요? 계산하고 계산하니 구두세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여기에 세 개자 옆에 사이간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계산을 잘해야 틈이 생기지 않는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거는 꼭 정형화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활용을 할 때 도움이 되라고 언급을 해 놓은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고자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고.
이 고자는 지금 그림적인 의미로 보면 이게 풀초예요. 풀초를 이 여자가 먹는 거예요. 그래서 풀초를 10십, 풀초 10개를 입으로, 이거 입구자거든요. 입으로 씹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풀을 입으로 씹고 있으니까 어때요? 쓰다요, 쓰다. 그래서 쓸 고자입니다. 이 쓸 고는 한자 오행으로는 이제 여러분 뭐 이거 강조하지 않아도 한자 오행으로는 지금 검정색이고요. 한글 오행으로는 한글 이게 이제 고자기 때문에 목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쓸고자는 풀초와 옛고의 결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쓸고의 의미를 보시면 풀이 오래 자라 딱딱해진 모양으로 입에 쓰다 뭐 이걸 뜻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입에 쓰니까 입에 쓸면 약이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노련하게 또 참으면서 기다리는 에너지다. 이렇게 표현해 봤습니다. 여기에서 다시 한번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자면 쓸고자는 쓰다나 괴롭다나 뭐 힘들다 이런 그 뜻을 가진 글자인데요. 이 고자는 옛날이란 뜻이잖아요. 옛고. 그래서 뜻이 있지만 여기에서는 발음 역할만 하는 거예요. 여기서 고자는 풀이 매우 쓰다는 뜻으로 이 풀초자가 의미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괴롭다라는 뜻도 해당이 되어 있습니다. 입에 쓰다, 괴롭다 뭐 이렇죠. 그러니까 이 키워드적 의미를 보면 괴롭다, 애쓰다, 고통이다. 그래서 우리가 고통할 때도 이 쓸고자가 들어갑니다. 근데 거칠다. 상고는 뭐냐면 아기 낳을 때 되게 고통스럽잖아요. 상고다. 욕보이다. 온갖 고생이다. 불리하다. 뭐 인생 쓴맛이다. 뭐 이렇게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자가 쓰니까 어때요? 누군가가 나를 사기를 쳤거나 누군가가 나를 속였어요. 그래서 내가 마음이 쓰리고 내 입도 쓰고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넓은 포괄적 의미로 키워드를 잡자면 인생 쓴맛이다. 그다음에 속이다. 사기당한다. 그다음에 쓰다. 싫어하다. 뭐 이렇게도 우리가 키워드를 잡아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쓸고자가 들어간 사자성어를 살펴보시면요. 동고동락 그랬습니다. 한 가지 동, 쓸고, 한 가지 동, 풍류화. 뭐야? 한 가지로, 그러니까 힘든 거를 한 가지로 하고 또 즐거운 것을 같이 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괴로움과 즐거움을 함께 함으로 같이 고생하고 같이 즐긴다. 이것이 동고동락의 의미입니다. 쓸고자가 애정운에 나올 때는 내가 한 사람을 위해 한 사람 일방적으로 가슴 아프고 괴롭고 쓰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나의 희생이 들어간다. 근데 우리가 막 괴로워하면서도 둘이 저 사람을 열렬히 사랑할 때가 있잖아요. 그럼 뭐야? 그거 아픈 사랑, 괴로운 사랑이겠죠. 그다음에 동정심, 인내, 또 쓰니까 왜 쓸까요? 배우자가 두 마음을 갖게 되면 쓸 수 있잖아요. 쓰다. 뭐 이렇게 해서 쓸고자가 이렇게 애정운에서는 이렇게 배우자가 두 마음을 갖게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쓸고자가 금전운으로 해석이 될 때는 금전 거래에서는 어떨까요? 쓸고가 나오니까 괴로운 입장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금전 거래나 투자나 투기를 조심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쓸고자가 건강운을 본다 그러면 약물 중독, 약물 중독 쓰잖아요. 그 다음에 뭐 스트레스로 위장 질환이다. 속이 시리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쓸고자가 직업적인 운에 보면 힘든 사람의 뭐 말을 아주 마음이 괴로운 사람의 말을 들어주니까 심리상담사. 근데 말 그대로 풀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약촉군 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직자. 구직자는 왜 쓸고를 넣었을까요? 직업을 구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괴로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연구가 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다음에 쓸고와 쓰다고입니다. 뭐 썬다 이게 아니라 쓰다. 이 쓸고와 계산할 계자가 합해지면 어떻게 해석이 될까요? 이거는 힘든 상황이 오니 생각을 잘하라 뭐 이런 의미로 제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 쓸고자와 사이간자가 들어가면 괴로움의 시간들이 뭐예요? 괴로움의 시간들이 뭔가 틈새로 해결될 수 있다. 이게 이제 부정적
이기 때문에 이게 이 사이간이 들어가면서 긍정적으로 바뀌었다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곡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이 곡은 이게 뭐냐면요. 이게 입구를 나타내는 밥그릇이에요. 밥그릇 사이에 여자가 울고 있는 거예요. 여자가 울고 있어요. 그래서 울곡. 근데 어떤 각골 문자에서는 다른 각골 문자적인 표현으로는 또 그 두 그릇 사이에 이 사람이 울고 있지만 또 개가 있는 모습도 있습니다. 요거 이제 그림적 의미로 보면 개를 예전에는 희생 제물로 묻었다고 합니다. 이 개들을. 그러니까 개들이 제사에 사용이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개를 희생 제물로 올린 다음에 그거를 묻고 개 주인이 슬피 우는 모양을 우리가 울다, 울곡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곡자는 내 마음의 감정적인 에너지다. 제가 그렇게 키워드를 잡아봤고요. 다시 한번 보자면 의미적으로 곡자는 울다, 곡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고 곡자의 각골문을 보면 머리를 이렇게 보면 머리를 이렇게 헝클어진 사람이 사람 그 옆으로 두 개의 이 입구자가 그려져 있잖아요. 이게 입도 되지만 그릇자거든요. 네,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다시 봅니다.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여자가 울고 있으니까 상중에 있는 사람을 표현하는 것이라고도 봅니다. 그래서 이 곡자는 누군가의 죽음을 슬퍼하는 모습으로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통곡한다. 그 다음에 누가 사람이 죽으면 곡한다. 이 곡자는 운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곡자의 그 부수 오행적 의미로 본다 그러면 한자 오행으로는 이게 10획이기 때문에 물을 상징하는 거고요. 기역이 곡자잖아요. 그래서 기역은 한글 자음 오행상은 목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수하고 목이 여기에도 그려져 있죠. 수와 검정색과 목색. 그래서 여러분이 이 카드를 보시면 이건 자음 오행이 색이다. 획수 오행의 색이다. 이렇게 보시고 나중에 조금 파자보는 그런 학문이 깊어졌을 때 이 오행과 더불어서 해석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키워드 볼게요. 키워드. 곡의 키워드. 울곡의 키워드는 곡하다, 울다. 근데 이제 새들이 막 하는 걸 어떤 이제 다른 해석으로는 노래하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슬퍼서 노래하다, 슬피 운다. 사연이 많다, 크게 슬퍼한다. 이 곡자의 의미는 이렇게 우는 거, 슬픈 걸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이 곡이 들어간 사자성어를 보면 대성통곡한다 그러죠. 대성통곡은 뭐예요?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아파서 우는 거예요. 우리가 대성통곡, 여러분 대성통곡 하신 적 있습니까? 저는 몇 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큰 소리로 목을 놓아 슬피 울다. 이 곡자가 애정적으로 해석을 하면 큰 소리로 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슴이 아픈 거잖아. 그러니까 나의 희생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현을 했거나 또 말도 실현을 했거나 불륜. 그리고 혼담은 잘 안 돼요. 이 곡자가 나오면. 그리고 그 혼담이 잘 안 되니까 결혼 운이 있을까요? 하고 물어봤는데 이 울곡자가 딱 튀어나왔어요. 그럼 뭐라고 할까요? 이 파자카드도 마찬가지로 가까운 미래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당신에게는 지금 당장에 앞으로 몇 개월, 반년 이상은 결혼 운이 없다. 혼담이 있다면 혼담을 하고 싶으면 다음으로 미루어서 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이 곡자가 금전으로 쓰일 때는 어떠냐면 이거 뭐냐면 그 금전 때문에 곡하는 소리가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도 나고 또 보증 섰다가 대납하고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한테 소문은 크게 막 돈이 많은 것처럼 보이나 실속은 없고 이익도 없고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곡자가 건강운으로 보면 이 아까 이제 밥그릇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먹는 거기 때문에 후두형, 목질환. 그리고 이게 막 큰 소리로 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경성, 원기 부족, 히스테리다.
곡자가 직업으로 보면 우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사람이 죽어서 곡소리를 날 수 있으니까 장례사업, 장례식장 이런 것도 해당이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해결사. 해결사는 왜 해결사라고 했냐면 해결사가 개입이 되면 분명히 이제 또 피해보다는 또 울 일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 이제 생각하는 그런 이렇게 나쁜 일을 막 이렇게 해갖고 좋은 일을 막 나쁘게 해갖고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힘든 상황이 억지로 해결되는 상황 할 때 이 해결사가 나올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해결사를 거기에다가 붙여본 겁니다. 그 다음에 정신과 전문의 여기에 이 울곡자 밑에 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애완견 관련업 이렇게 또 해당이 된다 이렇게도 보았습니다. 곡자가 이 곡자 옆에 임상으로 곡자 옆에 간자가 나왔어요.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울지 말고 참아라 이렇게 해석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같이 한번 해보십시오. 꼭 이거를 보지 마시고 이렇게 놓고 어떻게 해석을 할 건가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곡자 옆에 쓸고입니다. 좀 전에 배웠죠. 쓸고는 쓰다죠. 쓰다, 입에 쓰다. 그러니까 울었는데 또 써요. 그러니까 어떨까요? 괴로워서 울고 있고 엎친 데 덮쳤다. 이것도 해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한자에 마찬가지로 우리가 한자를 배울 때 이 곤자가 있다면 각골문자, 부수어행, 키워드와 의미를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이 곤자를 가지고 곤자가 들어간 고사성어를 찾아보고 그 다음에 해석을 해보고 임상을 해보는 순서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이 곤자를 보시면 지금 보면 이 네모난 이런 틀 안에 자 보세요. 네모난 틀 안에 이 나무 목자로 해서 이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글자는 무슨 뜻이냐면 네모난 상자 안에 나무가 이렇게 누워 있어서 피곤하다, 고나다. 그래서 고날 곤자입니다. 이 글자는 나무 상자 안에 집 안에 나무가 혼자 있는 거죠. 그러면 이 곤자를 놓고 우리가 해석을 할 때 피곤해서 누웠다 이렇게 해석도 하지만 깊이 들어가고 좀 심하게 그러니까 안 좋게 해석이 될 때는 죽었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곤자는 일단은 키워드상 의미나 곤자가 상징하는 그 키워드상 모습은 고날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곤자는 여기서 이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의미적으로 보면 나무를 둘둘 묶었으므로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고나기도 하지만 또 피곤하기도 하다, 괴롭다 이렇게도 해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에너지적 의미로 가면 고립, 그다음에 외롭다, 외로움의 에너지다 이렇게 붙여보았고요. 다시 한번 강조를 하면 나무가 우리 안에 갇혀서 자라나지 못하고 난처하게 된 모양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정원에 나무를 심어 놓은 모습을 표현하여 지방과 대문 사이에 문지방, 문턱이라는 뜻으로 예전에는 쓰였으나 후에 본래의 그 뜻은 사라지고 괴롭다, 힘들다, 감옥에 갇혔다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되는 것을 현재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곤자가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보면 기역이기 때문에 파란색입니다. 그 다음에 한자 획수로 따지면 이게 지금 몇 핵이냐면 7핵이에요. 7핵이 상징하는 것은 금입니다. 금. 그래서 흰색입니다. 그래서 흰색이 여기에 색깔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배운 것 같고요. 이 곤자가 곤자의 키워드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곤자고 이 도예파자에서는 키워드 위주로 해석을 하고 키워드 위주로 모든 것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이 키워드는 여러분들이 많이 알면 알수록 도예파자를 활용할 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 곤자가 상징하는 것은 공경에 빠지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키워드적 의미가. 그 다음에 곤이 나오면 답답하다 이렇게도 보는 겁니다. 또 괴롭다, 사방이 위태롭다, 사방에 적이 많다, 내가 고립됐다 이렇게도 보는 것이죠. 그래서 난처하다,
감옥이다. 뭐 심하면 이렇게도 보죠. 그래서 수감 생활을 하고 있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뭔가 우리가 점술로 활용해서 이 곤자가 나오게 되면 지금 답답한 상황에 놓여 있군요.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곤자가 들어간 사자성어를 보면 곤이득지 이렇게 말합니다. 곤은 뭐냐면 고날곤 말미암을이 얻을 듯 갈지. 이거의 해석은 뭐냐면 학문과 작품 등을 고생한 끝에 이루어냈다. 이것이 곤이득지입니다. 자, 뭐 오랫동안 공부해서 뭐 10년 이상을 사법시험을 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10년 이후에 됐어요. 그러면 이걸 곤이득지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곤자가 애정운에서 사용이 되게 되면 헌신적 사랑, 그쵸? 그 다음에 인내, 그다음에 동정심 얘기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 곤자가 그 애정운에 해석이 되면 부부간에 뭐 이렇게 누워있는 상태고 뭐 이렇게 안주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부부가 불화가 있다. 가정에 풍파가 있다. 사정으로 괴롭다. 풍파, 가정 풍파 사정으로 괴롭다. 뭐 이렇게도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 곤자가 금전운으로 쓰였을 때는 태만, 자만, 그렇죠. 그냥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 안에 처박혀 있잖아. 그러니까 태만, 자만,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사치는 하지 마라 그랬지만 또 역으로 해석하면 돈도 안 쓸 수도 있어요. 그리고 투자할 일과 부채가 늘어난다. 이렇게 보죠. 왜 이렇게 했을까요? 투자할 일과 부채가 늘어나다 보니까 고립된 상황이 되었다. 이렇게도 보는 것입니다. 이 곤자가 건강운에 쓰일 때는요. 원기 부족이다. 그리고 그 안에 처박혀 있으니까 약물 중독이다. 게임 중독이다. 알코올 중독이다. 그 다음에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폐쇄공포증이다. 이렇게도 말합니다. 곤자가 직업운에 쓰였을 때는 뭐 네모난 상자 위에 사람이 들어가 있는 우리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침대 판매업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조경이다. 또 심리학자다. 연구가다. 뭐 감옥에 있는 그런 사람이라서 아까 수감생활도 얘기했지만 직업적인 걸로 보면 또 교도관이다. 이렇게도 바라보았습니다. 곤자가 임상적인 의미로 들어갔을 때는요. 곤자 옆에 사이간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답답한 상황, 무덤에서 뭐예요? 빛을 발한다. 그러면 너무너무 힘든 고질병에서 이제 조금 호전되었다. 뭐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힘든 상황에서 이 사이간이 나왔으니까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난감한 상황에서 해결되었다. 그렇게도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곤자 옆에 쓸고가 나왔어요. 이 쓸고 좀 전에 배웠죠. 지난 시간에 배운 것 같아요. 풀을 입으로 먹으니까 쓰다 이거였거든요. 그래서 고나근데 핀가 외롭고도 괴로운데 또 죽을 맛인 거죠. 엎친 데 덮친 거예요. 이것도. 그래서 죽을 맛이다. 새콤함 타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